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이 며칠 안 남았는데요. 화려한 추석맞이 대사냥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사냥을 피해보려고 이리저리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했지만 결국은 사냥터에서 쏘아대는 화살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주 화요일 9월 6일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 요구서를 받아들였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 또한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나와서 대면 조사를 받으라는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 그리고 그의 수행비서 노릇을 했던 5급 공무원 의전비서관 배소현, 두 사람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이것은 기나긴 추석 사냥 중에 서두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백현동 이 두 곳 개발 사업 판박이 데칼코마니처럼 아주 닮아 있습니다. 수법도 비슷하고 등장인물도 비슷합니다. 대통령 선거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를 했다, 그 혐의입니다. 그래서 다음 화요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나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결국 말꼬투리를 잡은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말은 했지만 아마 겉으로는 굉장히 태연한 척하고 있지만 속은 바짝바짝 타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조용필 노래 중에 아하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이런 대목이 있는데요.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속 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단적으로 어디에 나타나느냐, 광주에서 그에게 다가갔던 거의 기자들이 이제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하는 겁니다. 다음 화요일날 오전 10시에 검찰에 나갈 거냐, 소환에 응할 거냐, 불응할 거냐. 그런데 이재명이 절대 속이 편치 못한 겁니다.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 앞에는 말꼬투리를 잡았다느니 어쨌다느니 얘기를 하면서 태연자약한 척 쓴웃음도 날리고 했지만 막상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나갈래 말래 이 질문에는 아무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측근들한테는 그랬답니다. 화요일 10시 검찰에 나가서 설명을 제대로 좀 하겠다라고 측근들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먼지 털기 하듯이 털다가 이제 엉뚱한 것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민주당은 이제 문재인 정권 초기에 자기네들이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으로 미루어 윤석열 정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방금 큰형님한테서 전화가 와서 추석 인사 좀 서로 나누느라고 방송이 잠깐 끊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소환 통보에 대해서는 나간다커니 만다커니 얘기를 안 하고는 있지만 측근들한테는 나가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측근들은 만류하고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과 친명계는 아마 이런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말을 아끼고 대신 측근들이 나서서 측근 정치를 하면서 측근들이 이재명을 적극적으로 쉴드를 쳐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을 참 나쁜 대통령이라는 말도 하면서 정치 보복이고 야당 탄압이다,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오늘 출근길에 이제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기사를 꼼꼼하게 읽을 시간조차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마 보고 안 받았겠습니까? 다 받았죠. 그 기사도 어떻게 보도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그것은 검찰 잘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검찰에 대해서 내가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얘기가 없다. 잘하고 있는데 뭐 그런 뜻이 거기에는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방탄조끼를 사용했으나 와해의 길을 택한 것은 민주당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건 범죄와의 전쟁이다. 정치 탄압과의 전쟁이 아니라 범죄와의 전쟁이다. 물러설 수 없다. 이러거든요. 지금 이제 이 관련 사건은 서울지검하고 서울중앙지검하고 성남지청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관련자들의 진술 그리고 이제 성남시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이에는 공문이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그 공문 이것이 압수수색으로 다 확보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은 이재명의 거짓말을 입증할 자신감이 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다음 화요일 날 검찰에 출두를 하든 안 하든 그거에 상관없이 기소는 한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 그 초과이익 환수 조항에 대해서 처음에는 직원들이 건의를 했으나 내가 안 받아들였다 그랬다가 나중에 보고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또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를 언급하며 성남시를 협박했다. 백현동 관련해서. 그런데 알고 봤더니 용도 변경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국토부 공문까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하위 직원이라 몰랐다 그랬는데 호주 뉴질랜드를 9박 11일이나 같이 여행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참 검찰이나 경찰은 수사하기 쉬웠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게요. 다른 게 아니고 이재명의 말을 수사를 막 끝까지 해서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입증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이재명 스스로가 앞에서 한 말을 뒤에서 뒤집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그냥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사석에서 한 말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부인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앞에 한 말도 마이크에다 대고 뒤에 한 말도 마이크에다 대고 전 국민이 TV 생중계로 바라보고 있는 현장에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따라서 앞에 말은 빨간색이다. 뒤에 한 말은 파란색이다 했으니까 두 말 중에 한 말은 거짓말이고 그 거짓말은 허위사실 공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대장동, 백현동, 그 다음에 고 김문기 씨 허위사실 공표 이것도 물론 겁이 나고 속이 바짝바짝 타 들어가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일단 기소가 되면 줄줄이 사탕일 것이다. 계속해서 뒤따라 나오는 것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 번만 기소가 되면은 이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뭐 고구마 줄기 쫙 빠져나오듯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허위사실 공표 정도가 아니라 횡령, 배임, 뇌물 훨씬 중한 혐의들이 뒤따라 나올 것입니다. 10개가 넘습니다. 대장동 원주민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특가법상 배임, 도시개발법 위반 이런 혐의로 이미 이재명 대표를 고발해 놓고 있습니다. 또 유래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호반건설 본사 등을 이미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여당으로부터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또 자신의 사건을 변호사까지 가는데 그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로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그 의혹. 네, 이것은 제3자 뇌물죄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건 역시 제3자 뇌물죄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를 비선 캠프로 불법 전용을 했다는 의혹. 그 다음에 이재명의 장남 이동호, 그 사람의 불법 도박 그리고 성매매 의혹.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대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그 다음에 최고위원들이 이제 방탄, 인해 장막을 쳐서 이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전략을 펴고 있는 것 같아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호위무사를 동원했다. 야당 대표를 소환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호위무사다, 만행이다 이런 말 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최고위원 선전포고를 하고 있다 이런 말도 했네요. 근데 아무튼 이재명 대표는 아직까지는 출석하겠다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 추석 전에 야당 대표를 포토라인에 세워서 국면 전환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는데 아무튼 그 서로 누가 지휘자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묘하게도 9월 9일이 지난 3월 9일 대통령 선거로부터 딱 6개월이 되는 날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그래서 9월 9일 이전에 기소를 서둘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소가 몰리다 보니 마치 추석맞이 대사냥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오늘 석간신문은 이렇게 사설을 썼습니다. 공소시효 앞둔 선거법 위반 소환, 이재명은 거부할 명분이 없다. 이들 사건들은 대부분 민주당과는 무관한 이재명 대표의 개인 비리다. 그런데도 과반을 넘는 제1야당이 전국을 파국으로 몰고 간다면 당장 이재명 대표부터 정치적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회복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